라후르 위로 해가 뜨지만 당신은 결코 그 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아침은 영원한 흉터처럼 공중에 매달린 유독성 스모그층을 통해 걸러진 칙칙한 노란색 빛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가 당신에게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무겁고 금속성 맛이 나며 미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그 오염된 하늘. 어딘가에는 한때 남아시아의 문화적 영혼으로 칭송받던 도시, 시와 음악, 정원, 그리고 위대한 제국의 장소였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라후르는 생존이 숨쉬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현대의 악몽 속에서 깨어납니다. 거리는 영이 천장 아래에서 활기를 띠고 오토바이는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학생들은 얼굴을 가린 채 앞으로 걸어가며 깨끗한 공기가 사치인 삶에 이미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폭발 후의 재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은 불안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라후르는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적이 될 때 이 도시에서 숨 쉬는 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공기는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두껍고 거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은 조용한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날씨를 확인하는 것처럼 오염 수치를 확인합니다. 소풍을 계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밖에 나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모그는 창문 틈새, 문 아래, 독을 막도록 설계되지 않은 벽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안에서는 선풍기가 같은 더러운 공기를 끝없이 순환시킵니다. 밖에서는 교통체증이 완전히 솟아오르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배기가스 구름을 내뿜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나쁜 계절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에 영구적으로 깊이 박힌 상태입니다. 가시성이 떨어지면 상점은 늦게 문을 엽니다. 학교는 예고 없이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기도, 이 모든 것이 도시 위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무게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의사들은 몸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폐에 대해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은 끈질기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공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기와 협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 기대, 미래를 적응시킵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적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을 숨기는 하늘 아래의 삶. 아침 교통은 반쯤 지워러진 세상을 통과하는 느린 행렬처럼 움직입니다. 정해도 헤드라이트는 켜져 안개 속을 가로지르는 얇은 터널을 만듭니다. 소리는 형태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경적, 엔진, 발소리, 마치 도시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 전에 자신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통근자들은 얼굴에 스카프를 더 단단히 감습니다. 따뜻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말입니다. 노점상들은 여전히 수레를 설치하고 몇 분 안에 다시 더러워질 금속 표면에서 새로운 먼지층을 닦아냅니다. 사무실은 문을 열고 공장은 윙윙거리고 시장은 흥정하는 목소리로 활기찹니다. 멀리서 보면 삶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도시가 끊임없이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긴장되고 압축된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하늘의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낮이 흐릿하게 섞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파란색도 휴식을 알리는 선명한 일몰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는 회색과 노란색의 그림자가 아래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늦어서가 아니라 야외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져서 더 빨리 걷습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미소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심지어 웃음소리조차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지속됩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맹세는 존중되며 일은 이루어집니다. 영희 속에 쌓인 어린 시절. 이곳의 아이들에게 오염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공기가 깨끗했거나 하늘이 파랬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스크는 공책과 펜처럼 평범한 학용품처럼 목에 걸려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그들은 타오르는 쓰레기 더미와 정체된 교통체증을 지나 걷습니다. 그들의 작은 폐는 산소보다 더 많은 손상을 실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스모그가 심한 날에는 놀이터가 텅 비어 있고 그네는 움직이지 않으며 미끄럼틀은 고운 회색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비나 더위 때문이 아니라 바깥 공기가 어린 몸에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져 실내에서 보냅니다. 의사들은 천식과 만성기침에 대해 보통 계절성 감기에나 쓰는 무심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걱정하지만 체념한 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낼 청구서가 있고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은 성장의 시기여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점진적인 상실의 시기임니요. 폐활량 감소, 면역력, 약화, 삶에 너무 일찍 찾아오는 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웃고 좁은 골목을 서로 쫓아다니며 미래를 꿈꿉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이 그들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스모그 속에서 식사하기, 음식이 용기의 행위가 될 때. 저녁이 되면 도시의 가장 강력한 모순이 살아납니다. 불이 켜지고 기름이 지글거리기 시작하며 거리는 향신료의 틀림없는 향기로 가득 찹니다. 음식 가판대는 빛나는 섬처럼 안개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불꽃은 오염된 공기를 가릅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고기 꼬치는 열린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고 빵은 뜨거운 금속 위에서 부풀어 오르며 카레 냄비는 천천히 끓어오르며 잠시 동안 스모그와 싸울 만큼 강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라우르의 음식 문화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유명하며 풍부하고 대담하며 거침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사는 그것을 오염시키는 하늘 아래에서 준비되고 소비됩니다. 요리 연기는 배기가스와 산업 안개와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먹고 서로 가까이 서서 교통소음을 압도하기 위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순수함의 환상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는 거리가 여전히 붐빕니다. 왜일까요? 음식은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기억입니다. 음식은 오염이 아직 빼앗아가지 못한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잠시 동안 맛이 두려움을 지배합니다. 향신료의 열기는 코를 뚫어주고 빵의 뜻함은 배를 채워주며 몸은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합니다. 이 식사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에 도전합니다. 기계의 가치다. 교통, 산업, 그리고 출구 없음. 독의 근원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교차로를 지나 포효하며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낡은 버스는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사이를 누비며 값싼 연료를 태워 공기 중에 씁쓸한 맛을 남깁니다. 라우르 주변에서는 벽돌 가마가 밤낮으로 타오르며 그들의 굴뚝은 지평선을 어두운 줄무늬로 물들입니다. 공장들은 주거 지역과 가깝게 운영되며 거리나 규제로 분리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밀착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이러한 설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주택은 공간이 허락하는 곳마다 뒤따랐습니다. 규제는 가장 나중에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다. 오염을 늦추려는 모든 시도는 경제를 늦출 위험이 있으며 수백만 명에게 그것은 장기적인 건강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해치는지 알지만 생존을 위해 그것에 의존합니다. 운전자들은 운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닫을 수 없습니다. 벽돌공들은 모든 것을 잃지 않고는 가마를 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삶이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계는 계속 작동합니다. 비난은 복잡성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일한 악당은 없습니다. 오직 지속 가능성보다 생존에 기반을 둔 시스템만 있을 뿐입니다. 먼지 아래의 역사. 스모그와 소음의 층 아래 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는 또 다른 도시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대 성벽, 모스크, 정원, 바자회는 한때 제국들이 지나갔던 자리에 서 있으며 그 돌들은 수세기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유산의 상징들은 오염의 장막 뒤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조각된 외벽은 끊임없는 그을음 노출로 색을 잃는다. 대리석은 어두워진다. 페인트는 복원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벗겨진다. 방문객들은 역사적인 안뜰을 거닐며 휴대폰을 들고 협조하지 않는 하늘을 통해 아름다움을 담으려 애쓴다. 그 아이러니는 고통스럽다. 이 기념물들은 시간을 견디도록 지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현대적인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 관리인들은 해질 엮이면 다시 더러워질 바닥의 먼지를 쓸어낸다. 보존 작업자들은 침식보다는 화학 물질에 맞서는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싸움을 벌인다. 도시의 과거는 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온다. 가족들은 오래된 성벽 근처에서 소풍을 즐긴다. 상인들은 수백 년 된 문 옆에서 차를 판다. 삶은 경외심이 아니라 공존 속에서 역사와 함께 계속된다.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밀접함은 라호르 정체성의 일부이다. 오염은 도시의 영혼을 지우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를 잠재웠다. 병원, 생존, 그리고 조용한 수용. 병원 안에서 도시의 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복도는 기침, 쌕쌕거림, 힘겨운 숨소리로 가득 찬다.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절마다 끝없이 밀려든다. 의사들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침착하게 호흡기 질환을 응급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치료한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능 저하. 이러한 진단은 너무 흔해서 시스템을 거의 지연시키지 않는다. 대기실은 노인들, 지친 노동자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이렇게 익숙해서는 안 될 아이들로 붐빈다. 가족들은 지시가 내려질 때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다. 공기를 피하세요. 실내에 머무세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깨끗한 공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거의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조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리 잡는다. 바로 수용이다. 사람들은 원인과 싸우기보다 증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약 복용 시간과 병원 방문에 맞춰 삶을 계획한다. 건강은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회복 탄력성은 드러난다. 간호사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농담을 주고받는다. 친척들은 복도에서 음식을 나눈다. 삶은 질병의 가장자리에서 멈추기를 거부한다. 도시는 피해를 조용히 흡수한다. 그것이 무해 해소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 아무도 떠나지 않는가? 공기보다 강한 뿌리. 외부인들은 종종 같은 질문을 한다. 왜 머무는가? 공기가 당신을 해치고 모든 숨결이 위험을 안고 있는 도시에 왜 남아있는가?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라오르는 지도상의 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다. 부모, 조부모, 수세대 동안 같은 거리에서 살아온 이웃들. 떠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함께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일이다. 작은 가게, 시장 갑판대, 공장 일자리,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삶으로 쉽게 옮겨갈 수 없는 기술들. 이주는 돈, 인맥, 용기를 필요로 하며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더 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 소속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여전히 웃음, 결혼식, 축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늦은 밤 식사를 제공한다. 이러한 순간들이 오염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오염과 경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걸려있을 때 험을 다르게 계산한다. 그들은 위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떠남으로써 잃게 될 모든 것과 위험을 저울질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저울은 머무는 쪽으로 기운다. 라우르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 고향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행위가 된다. 젊은이들과 변화에 연약한 희망. 생존의 회색빛 일상 속에서 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며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교실에서,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지만 침묵을 거부하는 작은 지역사회 청소 활동에서 나타난다. 라후르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 데이터, 인식, 책임, 로 오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대기질 스크린샷을 공유한다. 그들은 정책에 대해 논쟁한다. 그들은 다르게 기능하는 도시를 상상한다. 어떤 이들은 자전거를 실험하고 다른 이들은 나무 심기 운동, 재활용 아이디어, 더 깨끗한 연료를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연약하며 종종 현실에 의해 중단된다. 한 번의 심한 스모그 시즌은 몇 달간의 낙관론을 지울 수 있다. 일자리에는 여전히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여전히 낡은 엔진으로 운행된다. 정전은 발전기를 다시 가동하게 한다. 시스템은 강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대화는 더 이상 전문가와 공무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염을 운명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학생, 예술가, 활동가, 평범한 젊은 주민들의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요란하거나 순진하지 않다. 그것은 실망으로 형성된 신중한 희망이다. 그들은 라우르가 하룻밤 사이에 변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인내가 오랫동안 주요 생존 기술이었던 도시에서 희망 그 자체가 저항의 한 형태가 된다. 그것은 작을지 모른다. 불 없는 지옥. 이 버전의 지옥에는 불꽃이 없다. 극적인 파괴도, 갑작스러운 붕괴도 없다. 라후르는 더 조용한 방식으로 불탄다. 고통받는 폐를 통해, 따가운 눈을 통해, 결코 맑아지지 않는 하늘을 통해, 피해는 천천히, 거의 정중하게 다가와 사람들이 조금 더 빼앗기기 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것이 그것을 위험하게 만든다. 지적할 만한 단 하나의 순간도 명확한 시작이나 끝도 없다. 그저 축적될 뿐이다. 매일, 숨결마다. 도시는 건강해서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혼란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기능한다. 시장은 열리고, 교통은 움직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여겨질 환경에서 삶은 지속된다. 그리고 그 지속성은 힘이자 저주가 된다. 그것은 도시가 생존하게 하지만 문제 또한 남아있게 한다. 고통이 일상이 되면 긴급성은 사라진다. 라우르의 지옥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에 걸쳐 늘어진 방치이다. 피해가 무시할 만큼 보이지 않으면서도 삶을 재편할 만큼 끊임 없이 지속되는 현대적인 상태. 거리를 걷다 보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무게를 느낀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압력.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불안한 진실일 것이다. 이 도시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것은 견뎌낸다. 라후르에서는 하루의 명확한 끝이 없고 그저 생존의 연속일 뿐이다.
공기는 결코 완전히 재설정되지 않으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삶은 교통체증, 연기, 음식 가판대, 분비는 거리 사이에서 습관과 회복 탄력성으로 엮여 앞으로 나아간다. 라우르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무겁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머문다.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벗어날 수 없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도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경고이자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기억이다.